안녕하십니까. 평택지역 문화예술인의 삶과 작품 세계를 나눠보는 평택문화 토크 콘서트 진행을 맡은 박명우입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인데요.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40호 서각장 이규남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규남 선생님이 어떤 분이신지 잠깐 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획 한 획 붓이 아닌 칼끝으로 글을 쓴다. 문화돌에 글과 그림을 새기는 서각. 목향 가득한 공방에서 장인은 손끝으로 나무에 숨결을 불어넣는다. 가슴으로 나무의 마음을 새긴다. 그렇게 나무는 선조들의 정신과 사상을 담은 지혜로 되살아난다. 이규남 장인의 서각 제작 과정도 선보여 관심을 모았다. 이규남 서각장은 40년 넘게 나무를 만져왔다. 전통적인 서각 기법을 지키며 현대적 감각이 어우러진 세련미를 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묵소의 비백이라고 그러죠. 보통 붓글씨의 그 필체의 맛을 갖다가 아주 잘 살리려고 했습니다. 우선 한학과 서예를 고루 섭렵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특히 이제 예서, 전서 또 여러 가지 필법에 대한 기능을 몸소 공부를 해가지고 그 서예 기술을 통해 가지고 그 기술을 서각으로 목각으로 옮기는 작업을 해서 다른 사람과 좀 다른 점은 바로 그러한 그 서예의 그 특징과 또 서각의 특징을 접목시켜서 나름대로의 독특한 서각 예술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이 뭐냐고 그러면 나는 내 인생은 참 서각이다 라고 참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심취해가지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또 만져보고 또 들여다보고 그런 참 남들은 쉽게 이해 못할 그런 즐거움이 여기에 있습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선생님은 우리나라 이제 3대 서각장이 한 분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으면서 작품과 어떤 장인 정신으로 굉장히 높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런 분이 우리 지역에 계시다는 것이 굉장히 좀 이렇게 자랑스러운데 지역에서의 관심이라든가 그것이 행정이든 시민들의 관심은 의외로 어떤 자부심을 가질 만한 인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참여라든가 관심이 저조한 것 같아서 적극 좀 알려나갔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선생님을 모셔봤습니다. 앞에서 잠깐 보셨지만 또 작업장에 가끔 이제 갈 때마다 다른 사람들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무를 깎아내기 위해서 끌과 칼을 두드리는 망치 소리만 있을 뿐이고 지루할 만큼 이어지는 오랜 침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기 PR 시대고 또 SNS에 인터넷에서 잠시도 쉬지 않고 자기를 내세우는
이런 시끄럽고 번잡한 시대에서 묵묵히 침묵하면서 자신과 작품에만 응시하는 우리 서각장 이규남 선생님의 그 모습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한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무판에 글자나 그림을 새긴 목각판을 이제 서각이라고 하는데요. 선생님 우리나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3대 서각장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서각을 하시면서 40년을 살아오셨는데요. 그럼 먼저 선생님이 이렇게 서각을 하시게 된 이유가 궁금할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한 계기가 있었는지 서각을 하시게 된 동기가 있으면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있습니다. 나에게는 특별한 기회라고 생각되지는데 그때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1967년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강화도 전등사를 가게 되는 계기가 있었어요. 사촌형님이 결혼을 해서 사진 찍어주라고 그래서 월요일 날입니다. 학교도 못 가고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근데 새벽에 전등사에 들려드렸는데 막 동이틀 무렵 아니었었나 5월 5일이었던 날짜까지도 기억이 돼요. 5월 5일 그날은 이제 6일 날이 되겠습니다. 6일 날 아침이었더랬는데 좀 쌀쌀했어요. 근데 스님이 팔만대장경 중 그 목판 인출본 탁본 한 거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구입할 거를 권유를 하더라고요. 저한테가 아니라 결혼한 사촌 형님한테 권유를 했는데 들여다보고 있는데 망설이고 있으니까는 안에 들어가더니 목판을 하나 가지고 나오더라고요. 가지고 나오는데 내가 이렇게 만져보고 그걸 들여다보는 순간 어떻게 어찌랬던 것 같아요. 그냥 그 대돌에 주저앉아가지고서는 정신이 몽롱한 중인데 스님이 머리 위에 그 찬물을 바가지다가 끼얹는 그 기억이 희미하게 나요. 근데 그때는 참 엄청 창피했어요. 젊었는데 내가 왜 이런 질병이 있는 건가 하고서는 엄청 창피했었는데 그 목판을 보는 순간 아주 막 온몸에 그 전율이 느껴지는데 나도 왜 그랬는지 의도적인 것도 아니고 순간적으로 보는 순간에 내가 그렇게 되졌는데 그때부터가 서각에 대한 그 인연이 있어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그날 이후로다가 서각에 대한 참 꿈도 많이 꾸고 저녁에 밤에는 참 꿈도 많이 꾸고 어떻게 해와야 되겠다는 이 집념만이지 방법이 없더라고요. 시작은 그때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오늘까지 이렇게 이어져 왔습니다. 예. 다른 곳에서 이제 보면은 그런 거 보고 운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선생님도 그런 표현을 자주 하셨었던 것 같아요. 예. 그걸 바라보고 팔만대장경의 이제 를 바라보면서 시작된 게 거의 이제 40년 이어져 왔는데요. 40년도 넘었죠. 실제로 고2 때 그러셨었다니까. 그렇게 처음 봤을 때 서각을 하고 싶다고 하는 열망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겼고 또 마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는 시작을 할 수가 없었죠. 그러면은 아마 이제 누구한테 배웠거나 독학으로 하셨을 것 같은데 그 어떤 서각을 배우는 과정이라든가 또 선생님이 계셨으면 잠깐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혼자 고등학교 졸업하고 직장을 또 마침 가지게 돼가지고 여가 시간에 그 봤던 목판은 뭐 만들 엄두를 못 내는 거고 그냥 주위에서 나무 쉽게 구해서 이웃집에 문패점도
하나마다 한 마디 열흘도 걸리고 보름도 걸려가지고 문패 정도 만들어서 참 선물로 가져다 주면은 작품이 시원찮아서 그러는지 크게 반가워하지도 않았어요. 예. 근데 뭐 크게 싫어하지 않으니까는 남의 문패를 한 10여 개 이상을 좀 파지 않았나. 엄청 힘들어요. 이건 참 노동이고, 손에 힘도 많이 가고, 어려운 과정을 거쳤는데, 문패 정도를 어떻게 벗어날 수가 없어. 그리고 이제 간단한 그림 같은 거 먹지돼가지고 그려가지고 그걸 파내는 연습을 전혀 안 한 사람보다는 좀 나은 정도지. 이게 전통 서각을 할 수 있는 건 82년도라고 생각이 되지는데 돌아가신 철제 오욱진 선생님을 뵐 기회가 있었죠. 잠깐 이제 그 오옥진 선생님을 한번 이제 덧붙여서 설명드리면 우리나라 국가 중요무형문화재 예. 각자장인가요? 예, 각자장. 각자장으로 지정되셨었던 분입니다. 네, 106호로 지정된 그 선생님인데 그때 당시에는 내가 배울 때 당시에는 문화재 지정을 없었어요. 그냥 서각을 하는데 아주 독보적인 1인자셨죠. 근데 배우러 갔는데 나는 그날서부터 바로 배우는 줄 알고 갔는데 몇 마디 물어보더니만 전화번호를 적어놓고 가면은 기회 있을 때 연락해 주라고 얘기를 하시고서는 연락하거든 오라고. 근데 나왔는데 막 참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난 바로 배우고 싶은데 다음 기회에 연락을 해준다고. 그래서 그 다음 날 또 다시 찾아갔어요. 이 사람 왜 왔나? 응? 내가 연락한다고 그랬는데 약간 이 무안을 주시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또 쫓겨나와서는 또 찾아갔어. 3번째. 근데 또 마찬가지야. 막 잠을 못 자겠는데 한 열흘 정도 간격되는 것 같아. 뭐 하루 이틀 정도 될 것 같은 열흘 내외에 저기에 4번째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선생님 말씀이 그 정도 열정이 있으면 됐어. 시작하게나. 그러더라고요. 사람 그간에 내가 얼마나 열정을 가졌는지 그 시험을 하는 단계에 있었는데 어떻게 한 번이나 2번은 가고 끝났으면은 오늘에 내가 없는 거죠. 근데 그때 내가 어떻게 4번까지 갈 수 있었는지 지금 생각해도 참 쉽지 않은 결정을 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요즘 우리들뿐만 아니라 이제 젊은이들도 조금 끈기라고 해야 되나 어떤 이루고자 하는 집념이라고 하는가 뭐 이런 것들이 좀 약한 면이 있는데 나는 좀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40년 동안 이어져 오고 또 새로 시작하고 그럴 때에 이 서각이라고 하는 게 어떤 분업화 과정도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같이 어울려서 하는 것도 아니고 대개 이제 뭐 문화예술인들 작품들이 혼자 이렇게 외롭게 작업하는 게 대부분인데 특히 이 서각장은 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옆에서 볼 때 앞서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굉장히 힘든 노동이고 이러는데 시작하게 된 동기도 마찬가지겠지만 40년 동안 해오시면서 이 서각장에 선생님이 보시기에 어떤 서각의 어떤 매력은 좀 매력이라고 해야 되나 지속적으로 하게 되는 어떤 이유가 좀 특별히 뭐가 있을까요? 근데 사람에 따라서 다를 테지만서도 저한테는 이 서각의 인생의 전부거든요. 근데 이제 힘들거나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작업이 곧 휴식이고 즐거움이고 빠져들면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완성돼가는 단계에서 참 뒤에는 보람도 있지. 휴식이고 즐거움이고 보람이 있어서 나한테는 참
더없이 맞는 작업이라고 생각되지.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여러 가지 폐해라든가 발전을 가져오기도 했는데 일과 휴식 그러니까 여가가 이제 철저히 분리돼서 일 따로 휴식 따로 이렇게 극명하게 이제 이분법적으로 나눠지는데 요즘에는 이제 일과 휴식 여가가 균형을 이루고 또 일과 여가가 이제 분리되지 않은 하나 되는 이런 또 삶을 이렇게 추구하고 그렇게 찾아가고 있고 그러는데요. 이제 어떻게 보면 선생님은 일찍이 일과 여가 휴식이 분리되지 않는 어떤 통합된 삶을 좀 네. 일찍이 시작을 하셨었던 게 아닌가. 지금도 이렇게 이런 거를 뭐 소외된다고 하나, 뭐 노동에서 소외되고 이런저런 그런 용어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이제 통합되는 어떤 삶을 일찍 보여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작품은 이제 글씨, 서각이 이제 처음 시작하고 그러실 때 아마 글씨로 시작을 하셨다가 나중에는 좀 이제 주로 많은 이제 그림을 하시게 된 거 이런 변모 과정을 거쳤었던 것 같아요. 또 그림에서도 보면 처음에 이제 어떤 전통적인 불화 이런 거에서 또 성화, 또 능화 뭐 이렇게 아주 다양한데요. 이제 우리가 볼 때는 큰 차이를 잘 못 느끼겠는데 이제 직접 하시는 선생님 입장에서 글씨를 할 때하고 이제 그림을 할 때 어떤 차이점이 좀 있는지 또 각각 임하는 어떤 생각과 좀 마음가짐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좀 다른지 기법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아마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글쎄 마지막에 말씀하신 그 기법은 동일한 도구 가지고 하는 작업이라서는 크게 뭐 다르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남들보다 그림 쪽에도 신경을 쓰게 되진 거는 내가 한 10여 년, 10년도 조금 더 넘었지 싶은데 한 12년, 13년 정도 전에 경복궁 회랑에서 전시를 한 경우가 있어요. 당번이 걸려서 하루 종일 거기 가서 지켜보고 있는데 그때 뭐 한 150점 정도 회랑에다가 전시를 해놓고 당번으로 지켜서 보고 있는데 그때 한문으로 이제 우리가 처음에 공부했던 건 한문, 전서, 예서, 초서 어려운 한문을 참 여러 해 동안 공부를 한 거죠. 근데 한문으로 된 작품에서는 일반 사람들이 눈도 주지 않고 그냥 지나쳐요. 그때 2점 내지 석 점 그림이 있었는데 그림 앞에서는 한참씩 머무르고 감상을 하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한글 앞에서도 또 읽어보고 뜻을 음미하고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하루 종일 지켜본 결과인데 그러면서 이제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쉽게 읽고 해석하기가 곤란한 글을 작업은 하는데 이 방법을 계속 앞으로도 고수하고 지켜나가야 될 건가 하는 회의가 생겨가지고 몇 년, 한 2, 3년 고민 끝에 그러면은 일반인들도 쉽게 감상하고 느낄 수 있는 그림으로 한번 가보자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림 쪽에 그때는 이제 불화에 들었죠. 있는 원고가 우리 문화가 원래 불교 문화니까는 불화를 하다가 또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찬인데 누가 또 성화 쪽을 한번 얘기를 해가지고 성화에는 좋은 그림이 없어서 고민을 하던 중 또 몇 작품을 또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던 중에 또 뭐 은박지에 그려진 이중석 그림 같은 경우도 확대해서
표현을 하고 거기다 채색까지 해놨더니 좀 보기도 더 좋은 것 같고 눈으로도 즐겁고 그림 쪽을 많이 했고 명화판의 경우는 한 복원된 게 한 30여 점 되는데 명화판 자체는 먹물로 찍어내던 것도 아니고 맨 종이를 올리고 곱돌이나 이게 뭐야 문지는 이가 있는데 그래서 아무런 채색이나 저기가 없어요. 잘 보이지를 않아. 작업을 한 거는 알 수가 있는데 보이질 않는데 저는 그 안에 채색 공부를 좀 몇 년 하고 난 뒤에 거기에 채색을 했더니만 보기도 좀 훨씬 낫고 쉽게 감상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서 앞으로도 꾸준히 글씨라고 해서 좋은 원고가 있다면 파는데 주저하지 않을 테고 그림 쪽에 특히 지금 이제 성화 쪽에서 더 비중을 작업을 하고 싶습니다. 예. 제 말씀 중에서 이제 능화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지금 전시 중에는 좀 비슷한 게 없죠? 저 세 번째? 세 점이요. 가운데. 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예, 능화를 잠깐 설명 좀 해주시면 이제 책 표지, 옛날 책 표지의 어떤 문양이라든가 이런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네. 우리 저 동양 삼국 중에서도 한중 일 삼국 중에서도 다른 나라에서는 극히 일부분만 사용되는데 우리 선조들은 미의 감각도 뛰어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책 표지에 두꺼워야 되고 튼튼해야 되는 거는 물론이거든요. 거기에 은은하게 문양을 넣어서 우리 대만은 그 전통 문양을 가미를 해서 책 표지로 활용했다는 거는 중국에서도 좀 보기가 쉽지를 않고 일본서도 역시 마찬가지로다가 귀한데 우리나라는 책 그 정장을 거기다 저렇게 문양을 입혀서 책을 재본을 했던 걸 보면은 그 선조들이 미에 대한 참 감각이 좀 뛰어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집니다. 네. 아까 이제 옛날에 어떤 고서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되게 이제 먹으로 이렇게 찍어내고 하다 보니까 채색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고 근데 능화는 뭐 채색이 됐었던 게 있었나요? 아닙니다. 채색이 전혀 안 돼 있고 오목볼록만 표시가 되고 거기에 참 두껍게 장정을 하고 또 이제 콩기름을 먹인 데가에서 이제 튼튼하게만 해져 있지 색칠은 책 표지가 색칠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은 좀 가볍게 느껴질 건가 그런 뜻에서 그랬는데 채색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처음으로 채색을 하셨어요? 그렇죠. 나는 이제 본판에 저기다가 지금 능화판 책 표지로 사용하기 위한 것보다는 복원을 해놨고 시각적으로다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채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불화에서 또 이제 성화 쪽으로 넘어가고 그런 말씀 중에 이따 뒤에 이제 여쭤보려고 했었던 부분이긴 한데 여기에 작품 전시에 걸려 있는 것 중에 일부가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아마 서양에서는 이제 내용은 아주 간단한데 그 구두의 길로 나서서 아마 구원을 얻기까지의 과정을 굉장히 짧은 어떤 그 소설로 엮은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선생님이 좀 대단하신 게 우리나라의 그 철로 역정이 처음으로 번역된 게 아마 조선 말기인 것 같아요. 그때 말기 때 우리나라 서양의 그림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사파로 들어간 거 이것을 이제 서각으로 44점인가요? 42점을 책에 들어간 처음으로 우리나라 번역된 철로 역정의 그 사파로 들어간 그림을
서각으로 이렇게 지어내 주셨는데 아마 뭐 세계 유일무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요거 잠깐 말씀해 주시죠. 한 작품 한 작품이 이 나무를 파서 쪼아내면서 하는 작품이기 때문에 짧지 않은 시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작품을 하셨을 건데 몇 개월쯤 어느 정도 걸렸었는지. 42점인데 참 마음 먹고 하는 작업이라서는 나무도 아주 좋은 걸로 사용해야 돼서 경단풍 하드맵을 사용해서 하는데 아주 단단하고 조직도 좋고, 계획은 2년에 걸쳐 2년이면은 작업이 되겠다 해가지고서는 시작을 했는데 만 6년 걸렸습니다. 근데 그 안에 채색 문제를 해가지고 조금 빈 공간도 있었고,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다른 일도 6년 안에는 다른 일도 조금 이제 하긴 했는데 총 기간이 만 6년 걸려서 완성이 되었는데, 되고 나니까는 참 다 펼쳐놨을 때 양도 적지 않고 참 쉽지 않은 작업을 했구나 하는 참 보람도 가지게 됩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어떤 그런 가치들을 어떤 이게 초판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처음 번역된 그 책의 작품을 한 자리에서 다시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볼 수 있는 것도 그렇고, 이것을 서각으로 재현해 놓은 것도 또 이제 우리 그 인간문해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서각 장인이 다시 복원했다고 하는 면에서도 아마 이 기독교 문학이나 이런 쪽에서도 굉장히 좀 많은 관심을 갖고 가치를 부여하자고 하면 한두 곳도 없을 텐데, 이런 부분을 언론이나 다른 쪽에서 그 가치를 제대로 찾아주는 이런 작업이 없어서 좀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는데, 아마 이것 말고 또 이어서 또 하시는 게 있죠. 지금 그 성화하고 관련해서. 네. 아마 이게 바티칸에 그때 한번 이게 계기 한번. 시작이 막 한두 작품 막 시작이 됐을 때인데, 그때 예술의 전당에서 로마에 있는 박물관이나 성당이나 이런데 수도원에 걸려있는 최고의 성화 쉬운 한 점을 복제해가지고 우리나라 예술의 전당에서 전시를 한 적이 있어요. 거기 이제 기획자면서 이제 후원자였던 사람이 거기 전시되고 있는 작품을 서각으로 표현해 보라고 그랬는데 자신이 없었어요. 전혀 이거 엄두가 안 나고 한 2점, 석 점은 한번 해볼 수가 있는데 나머지들은 너무 난해하고 자신이 없어가지고 못했는데, 오랜 고민 끝에 보니까는 못할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시작을 해서 지금 시작을 막 했고, 그것도 한 5, 6년 이상, 여차하면 10년이 갈는데도 내 일생 작업이 될 것 같은 이런 느낌도 들고 그러는데, 또 몰입하다 보면, 열정을 가지고 몰입하다 보면은 플러스 알파 또 좀 시간도 단축시킬 수도 있지 않나 큰 기대를 걸고서는 막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지금 하고 계신 작품이 잘 되고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 어쩌면 로마, 바티칸에서도 아마 전시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좀 잘 돼서 어떤 선생님의 그 작품이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과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문학 작품이든 뭐든 이제 작가가 새로운 작품, 시집이든 소설집이든
출간할 때 보면 세상에 새로운 자식을 내보낸다 이런 말을 좀 많이 해요. 자신의 분신이기도 하지만 또 그 과정이 이제 순탄치만은 않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따르는데 이제 그 어려움 과정을 이제 최고의 힘든 고통이라고 할 수 있는 어머니들의 이제 산고로 이렇게 비유하는데요. 그만큼 하나하나 작품을 세상에 내놓기가 쉽지 않은데 아마 이 서각이라고 하는 거는 특히 예의가 아니고 특히 더 어려울 수도 있는데 선생님도 작품 하나하나 이제 기획부터 마지막 이제 완성되기까지 굉장한 어려움이 있을 텐데 좀 어떤 그런 과정을 좀 한번 네. 말씀해 주시죠. 좋은 원고나 좋은 그림을 보면은 보는 순간부터 잠이 안 와요. 이거를 어떻게 표현해가지고 어느 정도 크기로 해서 어떻게 표현을 해서는 참 훌륭한 작품을 만들까. 이제 그때부터 벌써 막 마음이 설레고 저녁에는 잠이 잘 안 와요. 중간에 깨서도 또 고민을 하고. 근데 그거는 10여 년 전, 20여 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역시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제 작업에 그 기획할 때가 조금 고민스럽다고 그럴까 그런 과정을 이제 지나고 나서 작업에 들어가면은 조각을 시작하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이제 무아지경에 들어가지는 거죠. 시간이 어떻게 되지는지 때가 어떻게 되지는지 그런 줄을 모르고 이제 작업에 임하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다 만족할 만한 작품은 아닌데 이제 끝에 이제 그 채색이라든가 마감해서 참 좀 만족할 수도 있고 흡족하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서도 그 작품을 한참 뒤에 매일 들여다보는 건 아니니까는 이제 어디가 참 적재를 해놨다가 나중에 몇 년 뒤에 본다든가 할 때는 아주 그렇게 반가워요. 항상 참 반갑고 참 자식 같은 느낌이라고 그럴까. 이쁘지 않은 놈이 없는데 참 내 손대 혼이 묻어있는 작품이라서 어느 것 하나 없이 참 다 애착이 가고 참 그렇습니다. 지역에서만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선생님 작품이 이게 경복궁 이제 글자가 보이당 보이당 난자당 이런데 또 남한산성에 현판이라든가 또 서울대학교 규장가 이런데 이제 복원하거나 그러실 때 이제 선생님을 좀 선정을 해서 작품을 이제 걸고 그러셨는데 좀 대단하신 분인데 지역에서만 잘 좀 이렇게 모르고 관심 없는 것 같아서 시민들과 함께 좀 더 어떤 격려와 좀 이렇게 지지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까 처음에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작품 하나하나가 그 산고를 겪는 아픔처럼 태어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워서 이제 완결까지 가는 과정이 굉장히 쉽지 않은데 그렇기 때문에 다 하나하나가 자식 보는 것처럼 반갑다고 하는데 나중에 보면 그래도 다 이렇게 정말 대단한 곳에 작품이 걸리고 하지만은 그래서 또 다 하나하나 소중할 텐데 그래도 그 작품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거나 이거는 정말 특별하다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자식 없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또 특별히 사랑하는 자식이 있는 것처럼 기억에 남거나 어떤 의미가 남다른 작품을 하나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떤 걸 들 수가 있을까요? 다 아끼고 싶은 작품인데 좀 기억에 남는다고 그러면은 북한 산성도 요거를 만 9개월
다른 일 않고 꼬박 걸려서 한 작품이 있습니다. 크기는 좀 약간 크죠. 약간 2m 가까이 되죠. 폭이 한 40 정도 되구나. 뭐 중품, 대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만 9개월 다른 일 전혀 않고 꼬박 매달려서 했던 작품. 그때 한여름이었는데도 한여름에도 하루에 뭐 12시간씩 진행을 해서 했던 그 작품이 있는데 조금 더 애착이 가고 아끼고 싶은 작품 중에 하나가 그 북한 산성도가 있습니다. 이제 가끔 선생님 그 작업실을 이제 찾아가서 그 북한 산성도를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정말 좀 대단해요. 그 하나하나 어떻게 그림으로 표현하기도 좀 힘들 텐데 그거를 이렇게 좀 서각으로 표현했는지 정말 대단한데 한번 기회 있을 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어디 작업 어디 보관하고 계신가 아니면은 저쪽으로 예, 공방에 있는데요. 예. 조금 길이도 크고 무거워가지고 벽에 걸기도 좀 쉽지를 않고 그래서 그냥 밑에 내려놓고 있어가지고 보기는 조금 더 어려운데 다음 이제 기회가 되면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좋은 작품들이 이제 그 작품 보관이나 이런 데 있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공공 장소라든가 이런 데에 이렇게 걸렸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누가 구입을 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한테 보여주면서 같이 공감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하고 좀 비슷할 수 있는데요. 이제 글씨 중에 글씨 중에 이제 작품하고는 상관없이 또 선생님 뭐 좌우명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또 작품을 하다 보면 그런 좀 삶의 지표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하고 나하고 맞는 이런 또 글귀라든가 문구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 그 좋은 문구라든가 선생님이 애착을 갖고 있는 이런 작품 중에 문구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는 걸리질 않은데 공방에 있습니다. 이제 진인사 대천명 내 할 일을 처음에 다 하고 하늘을 기다린다. 그건 누구나 다 좋아하는 말인데 뭐 크게 관심 없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열심히 작업에 매진하다 보니까는 참 다시금 되새김해지는 그리 진인사 대천명. 또 이제 전에도 참 생각을 많이 가진 적인데 열정 하나면은 살아가는데 참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없을 것이다. 이 설사 있더라도 열정만 있으면은 다 쉽게 참 넘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지 않을까 하는 적에 나는 열정에 우리말 한글도 물론 되지만 이제 한문으로도 그 열정을 참 근래에는 제일 마음에 새기고서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뭐 40여 년 동안 서각 이제 위기를 걸어오셨는데 그게 바탕은 지금 말씀하신 열정이 되지 않았을까? 처음서부터 열정이 남다르지 않았나. 참 선생님한테 사고 처리할 수 있었던 것도 열정이 아니면은 열정 중에서도 보통 열정은 아니죠. 아주 큰 열정이 각종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고 세상에 헤쳐나가는 참 길잡이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죠. 좀 한 가지 아주 아쉬운 게 이제 이거를 어떻게 서각을 말로 설명하기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실감이 나지 않고 공방에서 어느 때 한번 다음 기회가 되면 공방에서 직접 이렇게 작업하시는 거 보면서 현장에서 이제 보여드리기도 하고 말씀도 궁금한 거 질문 답변하고 이런 자리가 있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언제 참 어느 때라도 네. 어느 분이라도 공방 찾아주시는 거 환영합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앞부분에서 또 비슷하게 이제 질문이 있었는데, 글씨에서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넘어갈 때, 글씨보다는 다른 어떤 관람객들이 그림 쪽에 앞에서 많이 이제 발길을 머무르고 관심을 가져주다 보니 이제 그쪽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굳히셨다고 하는데, 아마 이제 지금 보면 그게 조금 이제 다른 면이 있기는 할 텐데, 그게 이제 생활문화하고도 연관이 되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이제 전문적인 것과 비전문적인 게 약간 이제 차이가 나지만은, 지금은 뭐 그 영역이 애매할 정도로 그 생활문화 속에서 하시는 동호인들 속에서도 굉장히 전문가 못지않은 수준을 갖고 있는데, 이전에 이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일단 먼저 관심을 많이 이제 보이는 쪽에 이게 우선돼야 되지 않나, 그런 거로 볼 때 이 서각도 이제 생활문화 속에서 전문적인 어떤 작품이 아니라도 생활문화 속에서 이제 동호회 수준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으로 발전해도 좋을 것 같은데, 평택 지역에도 이제 그 서각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생활 속에서 또 아니면 작가로 이제 꿈을 갖거나 생활 속에서 서각을 배우시려고 하는 분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좀 조언을 해드려야 된다고 해야 되나? 그 사람들한테 서각에 제일 뭐가 필요한 것 같아요, 배울 때. 아까 이제 열정도 하고 뭐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열정이라는 얘기를 좀 여러 번 했는데, 이 서각에 대한 이걸 작품을 보고서는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은 뭐 서예를 했던, 아니 하지 않았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고 그림을 안 그려서도 참 전혀 관계가 없이 쉽게 배울 수 있는데,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을 해서 쉽게 접근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자신이 그 안에 작품 제작에만 골몰했고 원청성을 다 들였지, 이 교육에도 참 상당히 비중을 둬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점 참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이제 전시회도 좀 자주 가지고 이 저변 확대하기 위해서 힘써볼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40년 동안 이제 열정을 가지고 오시게 된 원동력이 열정이기도 한데, 그러다 보니까 알리거나 뭐 같은 말이지만 홍보하거나 교육에는 약간 이제 그 소홀히 됐었는데, 혼자 하시기에는 혼자 뭐 교육과 홍보 뭐 다 하시기에는 사실 힘에 부치는 부분이 많이 있을 텐데, 이런 거는 지역에서 지역 언론인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의미부여와 가치를 찾아내고 하면서 힘을 북돋워주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무형문화재는 이제 선생님은 경기도 무형문화재지만 언제든 또 뭐 국가 무형문화재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고요. 굉장히 이제 모든 사람들, 나라에서 인정하고 지금 현재 이제 경기도에서 인정한 서각장이긴 하신데, 또 본인의 어떤 그 계획과 목표도 있지만, 또 아까 말씀하신 후진을 또 양성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전수자를 배출을 해야 되죠. 또 그런 부분도 이참에 한번 말씀해 주셔서 선생님한테 이제 어떻게 하면 배워야 되는지, 문은 언제 뭐 어떻게 하면은 배울 수 있는지, 열려져 있는 건지, 이런 걸 한번 잠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배우고 싶은 그 열정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은
언제든지 뭐 하시라도 찾아주시면은 제 성의껏 참 교육을 시키는데 참 비중을 두겠습니다.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작품 제작에만 열과 성의를 다했는데 전수교육에는 다소 소홀했던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냥 제가 작품만 하다 보니까 홍보라든가 이 교육 쪽에 대단히 부족했던 것 인정을 하면서 관심이 있는 분이 되면은 하시라도 연락 주시고 찾아주시면은 참 열과 성의를 다해서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왔다가 배우러 왔다가 또 이제 중도에서 돌아가고 하신 분들이 몇 분이 계셨었던 걸로 아는데요. 아까 이제 소설로 치면 시와 소설, 저는 이제 좀 문학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비유를 이제 그렇게 들 수밖에 없는데 시와 소설 이렇게 약간 비교할 때 소설은 이제 손으로 쓰는 게 아니고 엉덩이로 쓴다. 그만큼 이제 분량이 길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디 바깥에 외부 사람과 만나는 이런 불필요한 것들을 다 접어두고 한 자리에 자리를 지키면서 할 수밖에 없는데 꼭 그 서각이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어떤 전수교육을 조기에 좀 받으면 나중에 꼭 어떤 그 무형문화재로 지정되거나 이런 거 유불리를 따지기 전에 굉장히 유리한 어떤 조건에 있어서 열정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들고 있는 이제 책이 목계 이규남 서각화집이라고 있어요. 이 책이 좀 저한테도 특별한 의미가 있지만 선생님한테도 남다른 어떤 의미가 있는 이제 책으로 이렇게 여겨지는데 이게 40년 어떤 서각 인생에서 20여 년 동안에 했었던 작품을 한 자리에 와서 전시회를 지난 7월에 평택고 예술관에서 가졌는데요. 거기에 담겨진 어떤 작품들을 다는 아니고 대표 작품들을 모아서 이렇게 기록으로 이렇게 남겼는데 아마 언제까지 작품을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뭐 오랫동안 하셔야 되겠지만 그때의 어떤 전시회가 또 요 서화각집이 선생님의 어떤 중간 결산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때 단일 어떤 전시회에서도 가장 큰 규모였었죠. 이렇게 했는데 선생님한테 7월에 가졌었던 이 전시회가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한번 소감을 잠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여러 가지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그렇게 전체를 펼쳐 보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근데 다소 아쉬운 거는 복여름이라서는 너무 더운 여름 다 휴가철이고 그래서 좀 많은 사람들이 찾지 못했나. 그리고 이제 참 교통 여건도 속 좋은 곳은 아니라서 관심 있는 사람들만 좀 찾아주신 걸로 아는데 생각 외로다가 먼 데에서 참 경주에서 또 목포에서 전남 또 광양에서는 봉고차로 7명이 차를 렌트해가지고 일부러 찾아주고 춘천에 계시는 분은 물론 다 요분들이 서각에 관심 있는 사람들입니다. 춘천에 한 분은 2주 동안에 3번이나 찾아주셨어요. 다른 손님들도 모시고 오고 자기 와이프하고도 오고 물론 서각을 하고 계신 분인데 한 사람이 춘천에서 3번까지 찾아주시고 또 평택에서도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서는 참
이런 작품 처음 봤다. 흐뭇해 하시면서 격려해 주시고 상당히 참 보람되고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는 그간에는 참 전시를 통 못해드렸는데 앞으로는 참 매년에 한 번씩이라도 또 아니면은 찾아가는 작은 전시회라도 수시로 해가지고 많은 시민들한테 알리고 또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그 선생님한테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행정에다가도 이제 제안도 하고 그랬었는데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닥에 나무 조각이 떨어져서도 발로 치우고 할 정도로 이제 주변의 어떤 정리라든가 이런 거를 못하고 오직 이제 작품에만 몰두하시는데 아쉬웠었던 거는 선생님의 작품을 연도별로 분류하고 또 어떤 장르별로 좀 분류하고 이러는 것들이 체계적으로 기록으로 좀 남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데 선생님도 뭐 공감을 하시지만 여력이 안 되다 보니까 작품을 찾으려고 보면은 막 이렇게 찾는 시간이 더 걸리고 그게 어디 분명히 있는데 연도는 또 잘 또 생각도 안 나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이거는 지역에서 손실인 것 같아요. 지역에서 이런 어떤 분류 작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선생님 혼자만으로는 안 되고 또 묻혀져 있는 것들을 찾아내서 알리고 하는 것들은 뭐 행정과 시민과 우리 지역 언론들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앞부분에서 또 선생님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또 어리석은 질문일 텐데 선생님한테 서각은 무엇인지 글쎄 아까 인생의 전부라고 그랬는데 네. 좀 틀리지 않은 말인 것 같고 앞으로도 제가 작업을 욕심 같아서는 최소한 참 10년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렵지 않게 특별한 일이 아니라면은 10년은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참 인생의 전부입니다. 가정에도 소홀했고 참 자식들한테도 집사람 처한테도 미안한 점도 많고 물론 친구, 친척 주위의 모든 사람들한테 내가 너무 빠져가지고 사람이 참 사람 노릇을 제대로 못했구나 할 정도로다가 서각은 나의 인생의 전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방금 들으셨던 것처럼 앞으로 10년 정도 더 하신다고 하시니까 그 안에 아까 전수, 교육, 예. 뭐 이런 분들, 관심 있는 분들은 좀 더 서두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해 봅니다. 이제 현재 거의 끝 무렵인데 이제 현재 작업하고 계신 거 앞서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작업하고 계신 거하고 이제 앞으로 계획 좀 하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 성화 약 길면은 10년, 짧으면은 절반 정도로다가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 한 5년이면은 어떤 쉬운 한 점인데 다 완성을 할 수 있을런지, 그리고 참 그거 완성할 테고, 그리고 평택에 계신 분들, 지역 가까이에 계신 분들 하시라도 찾아주시고 관심이 있어서 열정을 가지고 찾아주시면은 그 열정 이상으로다가 제가 보답해서 전수 교육에 참 열의를 다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 연락해 주시고 찾아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 조각 한 조각 자신의 삶을 쪼아내며 비워내고 빚어가고 한 길로 꾸준히 걸어가는 이근함 서각장의 모습에서 우리의 삶에서 비워내고 또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또 자신의 삶을 어떻게
빚어가야 할지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실 말씀이 좀 많고 보여드릴 것도 많은데 이것으로 제4회 평택문화 토크 콘서트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